자, 테헤란밸리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지금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된 상황에서 4명이 조촐하게 모이고 촬영하고 있는 저는 마스크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귀하게 와주신 근처 지나가던 개발자 신미르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을 참 잘 살아남아주신 3명에게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3명의 개발자분께 저희 2021년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테크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기억해 두실 점이 저희는 일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여기 창업가도 있고 CTO도 없긴 하지만은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전문가이신 거지 어떤 산업이나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물론 저분은 경제학과긴 한데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지 여기서 무슨 얘기한 회사들의 주식을 뭐 풀모해서 한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 안 질 거예요. BBC에서 선정한 테크 트렌드인 2021 벤 모리스라는 기자분이 쓰신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여쭤볼 거예요. 트럼프 씨가 그 황상 자리에서 내려와셔가지고 황상님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시잖아요. 가장 달라질 게 소위 말하는 빅테크, 좀 규제가 가해질 것이다. 독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기존의 큰 테크 기업들이 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딱히 막 기업을 쪼개고 이럴 리는 없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됐으면 달라졌겠지만 왜죠?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아니, 대안이 없어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굳이 하면 앱스토어를 규제해야 되는데 앱스토어를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가? 그 규제할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딱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고 하면은 애플한테 앱스토어를 뺏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애플한테 안드로이드처럼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스토어도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쪼개면서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를 우려를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이기도 할까요? 저 집권 초기인데 갑자기 막 경제에 타격이 갈 만한 걸 했다가는 이제 그리고 지금 뭔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뭔가 생기는 것보다는 전에 페이스북이랑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애플이랑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오히려 정부 규제보다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은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은 하드웨어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걸 또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문제된 게 네.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이제 떼가고 맞아요. 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아마 피부로 와닿는 체감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관련된 그 스토어에 대한 규제, 그게 뭐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EU 같은 데서는 이미 막 엄청 빡세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페이스북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이슈인가요? 좀. 지금 페이스북이 제일 민감하지 않나요? 지금 애플이랑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애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페이스북 같은 앱에서 네. 개인정보를 트래킹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앱이랑 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래킹하는 게 있거든요. 네. 웹사이트를 쓴 거를 페이스북 앱에서도 트래킹해요. 네. 그럼 그거 하려면은 페이스북 앱을 키면은 이 개인정보를 그 앱 웹을 더불어서 트래킹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앱이 허용하겠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안 물어보고 그냥 다 트래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마케터 입장에서도 좀 체감이 될 만한 문제 아닌가요? 트래킹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광고 매체로서 페이스북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근데 아마 주식 보진 않았는데 그거 나오고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랑 어쨌거나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플랫폼의 파워가 둘이 달라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앱 안에서 발생하는 액티비티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설치한 트래커 그 두 개가 이제 유일한 건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수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지금 트래킹 씹는 것도 있고 뭐 수많은 그 구글 서비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안 쓰는 사이트가 그리고 구글 서비스에서 일단 나오는 액티비티들이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크롬이랑 웹 브라우저까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이나 애플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구글이 페이스북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되게 좀 뭐랄까 위선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영향 안 받거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독점으로 누군가를 조져야 된다 하면은 구글이 알파벳을 먼저 조지는 게 맞는 거지. 사실 반독점에 걸릴 만한 건 구글이 제일 많이 걸려요. 다른 데는 걸릴 게 더 많잖아. 이미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또 수혜를 본 데가 온라인 리테일 쪽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제너럴한 예측 한마디씩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 그러니까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들이 다시 활성화될 거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풀매수 추천하는 게 있나요? 쇼피파이나 스퀘어 같은 이제
오프라인 머천트 솔루션 제공하는 애들 아, 애들이 다시 살아날 그렇구나. 수 있지 않을까? 저 스퀘어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스퀘어 뭐 하는 회사예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의미 포스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완전 옛날식 그 기계 그걸 하든지 그 카운터 그걸 하든지 아니면 아이패드에다가 스퀘어 앱으로 아. 아이패드 USB 그 카드 리더기를 꽂아가지고 그걸로 카드 긁어요. 네. 쇼피파이는 조금 저도 들었거든요. 약간 그냥 미국 고도몰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오프라인 시장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 스퀘어랑 똑같은 걸 하는데 얘들은 아,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 오프라인 유저들한테 리타겟팅하는 하고 뭐 마케팅 관련된 거 네. 그런 걸 다 통합시켰어요. 아. 아,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분야예요. 저는 포스 기계나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 CRM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도 뭔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월 1일 날에 쇼피파이랑 스퀘어 중에 한 주를 매수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2021년 12월 31일 날에 더 큰 수익률을 낼 주식 회사는 어디일까요? 저는 샵이파이. 쇼피파이. 왜냐면 스퀘어는 상장이 되게 오래됐어요. 전 둘 다 잘 모르기 때문에 현금 보유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퀘어는 결제에만 너무 포커스돼 있다는 포커스돼 있는 느낌이죠. 쇼피파이는 사실 그리고 이미 너무 좀 시총이 많지 않아요? 스퀘어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스퀘어가 더 낮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번 보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시총이 149조 원, 사실 그죠. 스퀘어가 97조 원. 진짜? 더 적은데? 쇼피파이가 더 높아요. 진짜? 테크 기업들이 올해에 재택근무를 많이 시도하고 사실 꽤 과감한 시도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재택근무 자체는 사실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근데 이제 2020년에 달랐던 점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걸 아예 영구화 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다가 되돌아온 회사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예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생각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미난 예측과 의미 있는 생각. 저는 의미 있는 생각으로서는 재택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예를 들어 애플 같은데 재택 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고 그러니까 완전히 재택하는 것과 출퇴근을 유연하게 하는 건 다른 거죠. 출퇴근이 유연하게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그거는 오히려 뭐 실리콘밸리 기준 얘기하자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저는 그러니까 완전 리모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풀리 리모트는 원래도 하는 기업 손에 꼽았고 지금도 그걸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기업은 손에 꼽았죠. 근데 이게 뭐 툴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 저 때는 막 가이드 치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뭐 제플린이라든가 뭐 네. 엄청 좋은 툴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이 못하다? 네, 그것만 훨씬 못하고 그 툴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제 주변의 디자이너나 아니면 기획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클라이언트끼리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요새 너무 답답하다. 그냥 출근을 해서 디렉션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CPU라고 하는 연산 장치. 네네. 원래는 전통의 강호가 있었거든요. 네. 인텔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인텔이 계속 몰락하는 거예요, 인텔? 그 보수적인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 새로 한번 봤어요.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을 잘 안 해요. 인텔은 아직까지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마켓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네. 컨슈머에서는 좀 엄청 조금씩 격차가 생기고 있고 예를 들면 네. 애플을 네. 잃었죠. 자기가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네. 일반 엔드 유저용 그냥 컨슈머 프로덕트, 그냥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이렇게 두 티어가 있는데 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까지는 인텔이 아직 그 포지션을 유지할 거고 네. 컨슈머는 1, 2년 내에 그냥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인텔 CPU 안 쓰면 뭐 쓰죠? AMD라고 하는 네네. 원래 AMD는 이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리사수 씨 맞나요? 네. 그분이 네. 와가지고 많이 네. 단돌이 하시는 걸로 알고 환골 있어요. 탈퇴했고 환골 탈퇴를 이어서 이제 경쟁자를 눌러버리는 기업을 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둘다 엔터프라이즈 AMD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모든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는데 클라우드 벤더들 전부 다 칩 지네가 만들거든요. 아마존 지네가 만들지, GCP도 지네가 만들지, 애저도 자기네가 칩 설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라면 한 3년 뒤, 4년 뒤 이게 다 실행돼서야 인텔이 정말 찌그러졌을 때 네. 인텔 주식을 많이 살 것 같아요. 왜요, 이 왜? 역사적으로 이 CPU 전쟁을 보면 인텔. AMD가 개박살 날기 전에는 AMD가 또 잘 나갔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항상 이게 역습의 역습이거든요. CPU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회사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사활을 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혁신이 나오는 파트는 지금의 애플처럼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서 몰빵을 때려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말할 거니까 한번 AMD 보자. 가 그런 그렇지. 거잖아. 거기서 하나 잘 터지면 맞을 딱 때.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런 아니, 사실 식으로. 인텔만 해도 그랬어요. 이거 모르실 텐데 인텔 원래 CPU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인텔 원래 메모리 만들다가 메모리는 일단 우리나라 또 뺏어왔잖아요. 일본이 먼저 뺏어가고 아. 한국이 뺏어가고. 그래서 그때 딱 엔디 그루브가 그때 그래서 아 이제 이 메모리 답이 없다. 아. CPU 만들어 해서 CPU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CPU 얘기는 진짜 다른 영상으로 하나 더 빼야겠어. 진짜 CPU 얘기를 엄청 많이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진짜로. 꺼내놓고 맥주 꺼내놓으면은 개발자에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CPU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 이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오토노머스 카래요.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들도 자율주행 차를 뭐 테스팅하고, 그러니까 2021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테슬라 주식 어디까지 갈까요? 테슬라가 73만 원입니다. 73만 원이에요. 그 시총을 얼마예요? 시총을 보죠. 692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692조 원에서 그 2021년 말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가는 거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얼마나? 그건 제가 차트를 좀 저는 1년 동안 플러스 10% 예상합니다. 최대. 오. 진짜 높았을 때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에 플러스 10%. 저 미르님, 전 뭐 본 건 아닌데 네. 800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저랑 별 차이 안 나요. 네. 750조 얘기하는 거. 네. 근데 결국 이쪽이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지금 화석차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뭐 2035년인가 25년까지 뭐 독일은 이미 안 만들고. 네, 화석차 아예 없애겠다 도로에서 막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 저 같은 네. 개미는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 네. 이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장주 가야죠. 대장주밖에 없어요 사실. 전기차라는 종목에 대해서 선점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도 전기차를 저 정도 완성도로 만드는 곳이 사실 손에 꼽죠. 아 근데 내년에 엄청 라인업이 되게 다양하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라인업이 당연히 나오면 사실 최근까지는 진짜 내가 전기차를 내가 탈만한 거 사고 싶다. 선택지가 사실 없어요. 테슬라 말고 선택지가 진짜 없어요. 다른 건 존나 엄청 비싸거나 내가 탈 만한 물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엄청 기대되는 해이긴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위상이 많이 줄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줄어든다. 전기차의 그 시장 자체는 더 커지고 테슬라는 좀 더. 위상은 줄어들 텐데 주가는 오를 것 같은 게 결국 그래서 투자를 아까 웨이모 같은 거 일반인들이 잘 모른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 모르자. 웨이모 나 중국에서 줄 알았어 지금. 이름 왜 이래? 아,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로 짭슬라처럼 불리는 엄청 근데 기술력은 괜찮은 업체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중국에 많아요. 근데 저는 애플이 전기 자동차 만든다는 그 기사가 이미 글렀다. 뭐 어떤 의미에서 뭐가 그래? 애플이 글렀어요? 아니면 테슬라가? 애플이 다른 걸 참 잘 못하지만 네. 정말 애플밖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완성도를 그 애플만큼 뽑는 곳이 없어요. 그 어떤 제품군에서도 애플이 욕을 정말 많이 먹지만 애플만큼 완성도를 이렇게 뽑아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아시겠지만 완성도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뭐 물이 샌다든지 이쪽 문이 여기까지 있으면 앞쪽 문이 뒤쪽 문이 뭐 한 2cm 정도 단차가 있다는 거. 아. prophecy is true. 지금 우연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900불 이상 갈 수 있다. 900불? 한 20%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왜냐면 일단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지금 미국 증시로 확 쏠리고 있고 그쵸. 그런 버블이 일단 더 끼일 일단 포텐셜은 있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의 아이콘 같은 느낌? 이미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 더 끼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잠깐 10% 여기 그냥 대충 15%로 맞출게요. 10%, 15%, 20% 이렇게 맞출게요. 2021년 12월 31일 날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재밌는 예측 더 할 거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 스타트업을 유심 2021년에 이 스타트업을 좀 유심하게 봐라. 자기 회사 뺍니다. 자기 회사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카사 같은데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그 카사라고 그 부동산 누가 하는 네, 부동산을 이제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P2P 같은 건 이미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가요? 근데 거기에 뭐 이제 블록체인이 좀 끼어 있는 아 또? 네. 근데 블록체인은 제가 이거 뺀 걸로 알고 있어요. 냄새가 나는 아.
스타트업씬에서 아까 개발자도 그렇고 지금 뭐 대표님부터 해서 좀 그래도 나름 잘하신다는 분들 2021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좀 괜찮은 인재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인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안 그래도 부동산으로 지금 문제가 그죠.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 쪽으로 하는 스타트업 조그만한 파문이라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이미 서비스가 런칭이 된 거죠. 제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그 약간 아파트 쪽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에 상업용 있어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동산 쪽을 누가 시장을 좀 혁신.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이럴 때야말로 또 시장에서 굉장한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흥미롭긴 한데 약간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2021년에 주목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전일 대비 7.94% 상승한 816달러 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테슬라 주가는 약 8% 급등하며 주당 80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의 순자산도 우리 돈 약 206조 원으로 3년 넘게 1위를 지켰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를 1조 6천억 원 차로 제치고 이에 따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7,735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843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에 별일 다 있네, 다시 일이나 해야지라는 짧은 반응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